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한 동부가 마지막 남은 떡을 쪼개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 농부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내에게 복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20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 농부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가난한 농부 김서방.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아내와의 약속 하나만 남기고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떠납니다. 20일을 걸어 도착한 부잣집에서 20년 계약을 하게 되죠. 열심히 일한 김서방에게도 드디어 마지막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주인인 박찬판이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할 것이네. 자네의 20년치 월급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세 가지 지혜를 들을 것인가? 김서방은 3일 밤낮을 고심하고 또 고심했습니다. 20년의 고생이 담긴 돈을 받아 집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 가지 지혜를 택할 것인가. 치열한 고심 끝에 김서방은 박찬판에게 말합니다. 지혜를 택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박찬판은 조건대로 김서방에게 세 가지 지혜를 자세히 전수해 줍니다. 박찬판이 건넨 첫 번째 조언은 이러했습니다. 지름길을 택하지 마라. 그리고 받은 것은 메밀떡 3개였습니다. 메밀떡 3개와 세 가지 지혜를 받은 김서방은 20년 동안 꿈에 그리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던 첫날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으니 어떤 상인이 김서방에게 여기로 가면 20일 열리는 길을 5일로 단축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하며 이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20년 만에 아내를 만나는 길이 15일이나 단축된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고향으로 빨리 가서 아내를 보고 싶은 김서방은 그 상인이 말한 길로 가려고 방향을 틀렸는데 갑자기 박찬판께서 일러주신 지혜가 불쑥 떠오릅니다. 김서방은 박찬판의 조언을 따르기로 생각을 고쳐먹고 뚜벅뚜벅 다른 길로 방향을 틀어갑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 지름길로 간 행상인들이 글쎄 산적들을 만나 모두 희생되었다더군. 세상에나 어찌 이런 일이. 박찬판이 건넨 첫 번째 조언이 김서방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인생에는 때론 돌아가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임을 알려주는 지혜였습니다. 김서방이 지구로 향하던 7일째 되던 날, 저녁이 되어서 김서방은 잠을 청하기 위해 근처 주막에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주막에서 잠든 밤, 몹시 피곤한 김서방이 잠을 청하고 있는데 밖에서 시끄럽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방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을 열고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굴뚝 같았으나 그 순간 김서방은 박찬판의 두 번째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왜 이 상황에서 찬판님의 두 번째 조언이 떠오르지? 그래, 찬판님의 두 번째 조언대로 하자. 다음 날 아침, 김서방은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듣고 가심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주막 주인이 광란의 어젯밤 상황을 자세히 김서방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글쎄, 밤사이에 호랑이가 내려와서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일이 되었답니다. 무탈하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불필요한 호기심이 때로는 큰 화를 부른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김서방은 드디어 20일 동안의 긴 여정 끝에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화났을 때 결정하지 마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구나. 김서방은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아내와 젊은 남정네의 유쾌한 웃음소리에 걸음을 멈칫합니다. 수상하여 살짝 엿보니 20년 동안 그리워하던 아내가 어떤 남정네와 유쾌하게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서방은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도대체 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김서방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2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배신을 한단 말인가? 김서방은 당장이라도 뛰어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 순간 세 번째 지혜가 번뜩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김서방은 참담한 심정을 억누르며 헛간에서 그날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김서방은 중대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는 20년 긴 세월 동안 오직 너 하나만을 위해 참고 열심히 일했는데 어찌 나를 이리 기만한단 말이오? 말 좀 해보시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서방님, 배신이라니요? 내가 무엇을 배신했단 말입니까? 어젯밤 늦게서야 집에 도착했소. 그런데 당신이 어떤 남정네와 있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소. 그런데도 거짓말을 하시오. 내가 직접 보았는데도. 서방님, 오해해요. 서방님이 어젯밤 본 그 남자는 바로 우리 아들이에요. 김서방의 아내는 김서방이 떠날 당시 아이가 막 들어선 상태였고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란 그 아이가 20년이 지난 지금 어엿한 20살 청년이 된 겁니다. 오해도 다 풀리고 20년 동안 서로 그리워하던 가족들은 상봉을 기뻐하며 박찬판이 준 마지막 떡을 나누려는데 떡 속에 나온 건 바로 금덩어리들이 나오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박찬판께서는 김서방에게 20년치 월급의 이자까지 셈을 치러 그 마지막 떡 속에 정성스럽게 넣었던 것입니다. 박찬판은 처음부터 돈이 아닌 김서방의 인품과 지혜를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찬판은 김서방이 체험을 통해 3가지의 지혜를 몸에 익히도록 배려했고 진정으로 김서방을 깊이 연민하여 행동으로 이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서방 역시 3번의 선택 모두에서 욕심과 충동 대신 지혜를 택한 결과가 이런 대박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김서방이었다면 당신은 고비고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시험에서는 대부분 지름길을 택했을 겁니다. 두 번째에서는 호기심을 참지 못했을 것이고, 세 번째에서는 섣부른 분노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하지만 김서방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목숨도 구하고 가족도 되찾고 아울러 자신의 노력과 박찬판의 배려 덕분에 부자도 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빠른 흐름에 휩쓸리기 쉽지만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삶의 지혜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김서방의 어떤 지혜가 가장 와 닿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